익숙한 기출지문 가지고 계속 이 연습을 해봐야 느낌이 안 살아요. 왜냐면 사실 지금도 경험하겠지만 느끼겠지만 되게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쭉쭉 읽고 해버리면 편한 평소에 어떤 읽기 관습에서 수능 독서지문이라는 특수성은 되게 정보도 많고 밀도도 있고 이해도 쉽지가 않고 그런 정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람 누구나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편해지고 싶어 해. 그러니까 자꾸 편하게 읽어버리면 결국 박살 난다고요. 근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풀이 과정이 전개가 안 돼. 근데 국어는 그냥 읽어버리면 되거든. 내용은 안 남아도 머리에. 그거를 의식적으로 막는 방법이 구조 그려라, 구조를 잡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항상 일단락 주제 세팅 단락이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그런데 뒤쪽에 정보 가치가 높아질 거니까 뭔가 눈에 안 들어오면 이런 지시, 연결, 표지에 집중을 해주면 도움이 된다 그랬었죠. 왜? 어차피 처리를 다 못해. 지금 내 피지컬로는. 그러면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하는 그런 거는 되게 쉽게 길러진다 그랬어요. 이런 연결사에 세 번만 쳐도 주목이 되고 뒤쪽 정보 가치 높아지겠구나. 됐죠. 자, 그럼 봐. 뒤쪽 정보를 보니까 우리 민법에 뭐가 있냐면 예외가 있대요. 일정한 사실관계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런 사실관계를 어떻게 존중해가지고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는 게 있대. 그럼 핵심 키워드는 뭐야? 관계잖아요. 관계. 사실관계, 권리관계. 관계라는 키워드가 반복이 되고 있잖아. 그 대표적인 예로 예시가 또 나와 있는데 예시에도 뭐라는 어떤 키워드? 사실관계, 권리관계라는 키워드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이 글의 주제는 사실관계, 권리관계니까 그러면 다시 첫 문장을 다시 읽어볼까? 법은 특정 행위를 법적으로 평가 판단하는 규준으로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사실관계가 진정한 봐봐. 첫 문장은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특정 행위라는 게 어떤 행위인 건지 법적으로 법이라는 게 어떤 얘기를 뭘 얘기하는 건지 평가 판단 무슨 얘기인지 단어는 알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보가 없으니까 판단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처리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집중해서 보라는 거고 역시 주석을 다시 한번 보면 사실관계 말 그대로 사실상의 관계, 법률 간의 관계래요. 그러면 당연히 사실관계는 법률관계에 어긋나면 안 되지 않겠어?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당연히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관계랑 권리관계는 일치해야 되는 게 우리의 상식에도 맞고 지문 내용에도 어긋나면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 세팅했으니까. 결국 그러면 일단락 도입부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실관계와 권리관계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핸드폰을 갖고 있어. 근데 그 핸드폰이 진짜 내 거면 진짜 내 것처럼 사용돼야 되는데 갑자기 남이 가져다가 내 거라고 우겨버리면 이게 여기 나와 있다시피 사실상의 관계와 실제 그걸 점유한 사람의 권리를 가지고 막 팔아버린다 해버리면 권리관계가 어긋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봐봐. 지금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예시를 뭐를 들었었냐면 법률지문에 얘기했었잖아요. 19학년도 6월부터 연결이 된다고. 특히 소유점유 지문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만 소유점유 지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왜 내 물건이 아닌데 남이 맘대로 팔지? 그 상황에 대한 것도 누가 소유권을 가질 것이냐 점유권을 가질 것이냐 그리고 누가 소유자냐 어떻게 소유를 공시할 거냐 이 내용을 다 담고 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야.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 내용을 좀 더 처리하기 편했을 것 같고 어쨌든 주제는 사실관계 권리관계 즉 부합하지 않으면 부합해야 돼. 그런데 사실관계가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데 사실관계를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부합하지 않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어떻게 사법상의 권리 발생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를 일으키는 시효제도라는 것을 바탕으로 부합하지 않더라도 규정을 한번 해볼게. 왜 그래야 되지부터 저는 의문인데 어쨌든 사실관계와 권리관계가 같지 않을 때도 이 사실관계를 존중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존중을 합시다. 존중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그게 바로 시효제도고 그럼 결국에는 일단락은 항상 그렇다시피 주제 세팅으로서 결국에는 시효제도라는 글의 주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뭐라고? 사실관계 권리관계 당연히 같아야 되지만 같지 않더라도 얘를 좀 더 사실관계를 존중이라는 키워드 쓰였네. 사실관계를 존중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그게 바로 시효제도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발전 공사가 있어. 우리 대금 못 받았어. 조치를 취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냅둬버렸어. 그러면
이 상황은 시효 제도에 따라서 을의 권리가 소멸돼 버린대요. 이러면 안 되잖아. 내 걸 못 받는 거니까. 그럼 올해 관점에 보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법의 역할 아니잖아. 야, 그럼에도 왜 시효 제도는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문제도 불구하고 왜 시효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답변이 뒤에 나올 것 같아, 이 단락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시효 제도라는 거는 사실관계와 권리관계가 다를 때 왜 사실관계를 존중해야 되냐, 또는 사실관계를 존중하는 그런 제도인데 당연히 여기서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 일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될까 봅시다. 첫 번째 답변, 법적 안정성 이유 때문이래요. 또 두 번째는 여기 있겠죠. 그러면 증거 보존 곤란의 이유도 있대요. 자, 흐름을 잡아 놓으셔야 여러분이 나중에 잡기가 훨씬 편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시효 제도의 종류를 이 단락에서는 취득시와 소멸시도로 나눴으니까 이 답변에 해당하는 게 2, 3단락에 나올 것 같고, 2, 3단락에서는 그러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읽어오시면 좀 이따가 잡히긴 할 건데 잠깐 덧붙이자면 이런 거지.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증거 보고전의 곤란 이런 건데, 봐봐. 내가 이미 돈을 받았어. 그런데 영수증 같은 거를 뭐 써놓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그 문서를 언제까지 놔둘 거냐는 거야. 그 영수증을 써놨는데 그게 뭐 빛에 발해가지고 막 이렇게 확인이 안 돼. 그 입증도 안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다는 거지, 그런 게. 그래서 봅시다. 일정한 사실관계 오랫동안 지속되면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지 않는 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게 근거가 돼가지고 법률관계들이 맺어지면 그 이후에 법률관계들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법률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돼버리겠죠. 왜? 애초에 사실관계와 권리관계 같은지 다른지도 모른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좀 설명이 충분해야 되는, 설명이 부족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근데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실제 A 거였어. 근데 B가 가짜 주인, 그러니까 B가 진짜처럼 행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C한테 팔았어. C는 자기 거라 믿었으니까 D한테 팔았어. D는 E한테 팔았어. E는 그거를 가지고 사용하고 집에서 살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튀어나와가지고 내나 이래버리면 골치 아프다는 거야. 이제 누가 잘못이냐를, 물론 이제 B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C의 과실이 있었을 수도 있고 D의 과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얘 전부 다 문제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A의 문제였을 수도 있고,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사실관계 오래되면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산다는 거야. 그걸 기초로 살아간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심지어 새로운 법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거, 법질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복잡해지는데, 야, 그게 애당초 최초의 사실관계만을 따지기 위해서 이 복잡한 일을 다 만들 거야? 무슨 이해돼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는 다르면 당연히 안 되지만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나면서 수많은 후손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고 살아왔다고. 예를 들면 뭐 고구려 땅이 예를 들면 뭐 요동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내나 그랬을 때 복잡해진다니까. 도대체가 그러면 국가의 영토부터도 누구 걸 어디까지 인정을 할 거냐. 그럼 몽골 제국이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막 우리 최대 영토 다 내놔라. 복잡해지는 거 진짜.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런 이유들을 근거로 이렇게 부정하게 되면은 당연히 난리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라?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오래된다는 핵심 원리가 있다면 이것을 뭐라고 보겠다? 진정한 권리관계로 우리는 보겠다. 그래서 핵심 정리하면 뭐라고요? 법적인 안정성을 만들어 주려고. 오케이? 오래 지속돼서 고착화되면 오케이,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로는 불충분한가 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야, 너희 무지는 너희를, 법은 무지를 용서하지 않아. 권리는 잠자는 자에게 보호를 해주지 않아.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아. 오케이,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기간 내에 행사해야 된다. 두 번째, 행사를 해야 된다. 두 가지요. 결국 권리라는 것도 이렇게 된다. 기간 안에 행사해야 되는 거구나. 됐니? 즉, 두 가지 이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시효 제도가 성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뭐라고? 법적 안정성. 그럼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자 봐, 위에 대한 뒷받침이지만 법적 안정성을 또 뒷받침하는 것들이 두 가지 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뭐라고? 기간. 두 번째는 뭐라고? 권리 행사를 해라. 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해라. 그거 둘 다 안 했어? 아웃이야.
자, 그다음에 세 번, 그다음 달라. 또, 야, 증거 보존하기도 힘들어. 왜? 자, 시간이 흘렀어. 뭐 어떻게 돼? 당연히 증거도 없어져. 그럼 어떻게 해결할래?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증거 보존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서 또 소송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됐죠? 그럼 3단락 주제는 뭐라고? 근거, 증거 보존 곤란. 이 증거 보존 곤란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다고요. 역시 두 가지에도 첫 번째는 뭐라고? 이 곤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소송의 효율성. 됐죠? 그럼 봐봐. 진짜 이 많은 정보들이 결국에는 사실관계, 권리관계 당연히 같아야 되지만 같지 않을 때 어떻게 할래? 시효제도. 시효제도 왜 쓸 수 있는데? 법적 안정성 때문에. 또 증거보존 곤란 때문에. 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봐. 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법 철학에 의해서 보호하지도 않는 거니와 그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수많은 문제들이 터져나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증거도 마찬가지야. 소멸되면 어떻게 누가 입증을 할 거야. 소송도 복잡해져 않는데. 끝. 그러면 2, 3단락에서는 당위성을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4단락에서는 뭐 얘기하겠어요. 구체적으로 시효제도에 살펴볼 건데 그게 두 가지 시효제도가 있다는 거야. 취득시효와 소멸시효. 그럼 말 그대로 취득은 뭔가 권리를 얻는 거겠고 소멸은 없어지는 거겠죠. 그럼 당연히 첫 번째 취득시효는 뭔가를 얻는 걸 거야. 그러면 그 조건이 나옵니다. 요건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1번 첫 번째. 자기가 진정한 권리자 같은 외관을 갖추고 진정한 권리자 외관. 두 번째는 권리도 실제 행사해. 그 사실관계 인적 지적됐어. 그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따져보질 않아요. 인정을 해버리네. 이에 따라서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께 돼버리나 봐요. 자, 그럼 봐봐. 물건이 소유권과 관련 봐봐. 소유정의 지문이 전제돼 있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소유자의 의사로 일정 권리냐 경우에는 물건 경우 진정한 권리가 상관없이 소유물 취득은 규정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번 뭐라고요? 외관을 갖춰야 되고요. 2번 뭐라고요? 행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기간이 지속되고요. 4번 그러면 권리 부여가 되는데 중요한 거 소유권에서는 뭐라고? 점유가 소유를 공시한다고 알고 있잖아. 그래서 소유권에서는 뭐 해야 된다? 소유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요. 됐어요? 그런데 우리 소유주묘지문에서 봤었죠. 소유권은 세 가지 경우가 있었단 말이야. 첫 번째 동산 중에서도 점유로 소유를 공시하는 경우야. 두 번째는 동산 중에서도 국가가 허가나 등기를 통해서 배, 선박, 자동차 같이 고가품들이야. 마지막은 부동산도 등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5-1은 이렇게 되겠지만 5-1 부동산 5-2는 당연히 등기를 통해서 권리 취득을 하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된다고요. 등기. 형식주의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등기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3번 기관의 경과 후 4번이 되는 게 아니라 뭘 준다? 여기서는 4-2 취득시효 완성자가 진정한 권리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준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준다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봐봐. 5단계로 옆에다 정리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 혼란스럽지가 않을 거야. 어차피 기억 안 나요. 이는 소유권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세적 효력이 있음에 반하여 소유권 등기 전에 청구한 채권으로 법적 소유자만 등기명이 주장할 수 있는 상계적 효력만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뭔 소리인지 모를 수밖에 없어. 근데 얘도요, 여러분. 문장 구조를 갖췄거나 인과 구조 같은 글의 전개 방식에 의한 구조를 잡아주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자, 봐. 하나의 문장이 완결돼서 그 문장만 분석해서 본다면 당연히 문장 단위의 의미 구조를 보면 더 명료해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글 전반적 흐름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글 전체 구조로 바라봐야 되는 거고 백날 첫날 읽어봐야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이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자꾸 반복해서 읽는 과정에서 기존에 읽었던 정보랑 내가 더 씌우기도 하고 배경시 덧붙이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는 새 구조를 찾기 때문에 처리가 되는 거지. 그걸 그냥 이해라는 메커니즘이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라니까. 의식을 해서 의식적인 차원을 분석해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자, 소유권은 누구에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세적 효력이 있음에 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채권이다. 그래서 누구한테 있다? 등기 명의자한테만 있다. 그래서 다시 대세적 효력과 상대적 효력을 지금 대조했고요. 그러면 좀 더 명확해지는 거야. 대세는 그럼 뭐지? 그래, 누구에게나 권리 주장이야. 상대적 효력은 등기 명의자에게만 권리 주장이야. 보이죠? 대세적 효력과 상대적 효력은 즉 어떤 차이가 있다? 누구한테나 권리 주장이냐? 등기 명의자에게만 주장하는 거냐? 됐어? 결국에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긴 사람은 뭘 갖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 효력을 갖게 되는 거네. 됐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다까지 잡을 수 있겠고, 여기는 실전에서 여러분 판단이야. 필요하다고 보면 지금처럼 보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스킵이야. 근데 선생님 어디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수로그 문제 풀 때 로그에 및 지수 진수 조건을 따지잖아요. 언제 따질 거냐랑 건 비슷한 거야. 보통은 처음 시작할 때랑 마지막 그리고 중간중간에서도 및 지수 진수 조건이 뒤집히는 경우들 따져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모든 경우를 다 얘기할 수는 없어, 수업 시간에. 그럼 문제 풀면서 각자 나름대로 깨달아가는 방법도 깨달아가는 과정도 있는 거고요. 그걸 너무 디테일하게 해놓으면 또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잘 안 쓰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대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주제구조 중심으로 잡고 문제 풀다 필요하면 더 주제구조 잡으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취득시효 완성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당연히 자기께 되겠지. 마지막 최종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는 과정까지. 됐죠? 그런데 제3자한테 이전이 돼버렸어? 그럼 봐봐, 새로운 권리관계 생겼잖아.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해결해줘야죠. 새로운 권리관계 생겼으니까. 자, 딱 봐도 얘는 흐름이 복잡하고 전개 방식 잡아줘야 될 필요를 느꼈으면 됐을 거고, 좀 더 잡아봅시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또 다른 시효 제도인 소멸시효라는 게 있대요. 진정한 권리자가, 자 봐, 소멸시효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죠. 진정한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자 봐, 행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행사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권리 소멸을 시켜버린대요. 그런데 시간의 경과만으로 당연히 권리가 소멸한다고 보는 것에 관련해서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 두 개가 대립 중인 건데, 절대적 소멸설은 뭐냐?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생긴 거다? 시효 이익을 받는 자에게 청구권이 생기는 거다라고 보는 입장. 이게 뭐야? 이게 상대적 소멸설이죠. 맞죠? 다시, 그리고 권리가 소멸한다고 보는 게 절대적 소멸설. 즉 권리가 생긴다고 보는 입장과 권리가 소멸된다고 보는 입장 두 가지가 있는 거네요. 판례와 지배적 견해. 기억이네요, 그러면. 맞죠? 한편 전자의 경우 시효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 중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이익은 고려되지 않는다. 어떤 요건도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정보량이 터졌고요. 근데 이거야. 우리가 이제 구조를 언제 그려야 되냐면 이해도가 낮을 때 구조도를 오히려 그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해도가 낮다는 거는 정보 처리가 안 됐다는 거고, 그건 틀려야 돼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다? 오히려 구조 잡고 구조도를 그리는 과정에서 이해는 오히려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만약에 예를 들면 정보량이 빵 터졌잖아요. 또 대세적으로는 이해가 돼. 일부가 문제가 있어. 이런 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런 건 당연히 문제에서 처리하는 거야. 문제에서 필요하면 그때 구조도 그리는 거야. 아니 그 부분은 구조를 다시 한번 잡아보든지. 이해됐어? 근데 일단은 제가 어떻게 아예 이렇게 하라고 하죠. 왜? 여러분은 일단 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대부분은. 자, 그래서 바로 저는 풀고
여러분 느낌 보고 구조도 아니면 문제에서 필요한 구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같이. 자, 예시가 없지 않았을 것 같거든. 난 분명히 예시가 있었던 것 같아. 오케이? 근데 확신 없으니까 전 90% 쓸게요. 개념, 내용 전개. 뭐 이것도 시효제도 주제에다가 플러스 도입으로 당연히 있었던 것 같고. QA 당연히 아까 구조 잡았던 것 같은데. 인용을 통해서 근거로서 뒷받침했던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아, 정답 5번. 왜? 통념이 한 개? 통념 반박? 논박?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 주제가 뭐야? 시효제도야. 시효제도에 대해서 예시도 들고 질문 답변도 하고 그 근거도 설명하고 근거에 있어서 다시 한번 주장과 근거를 뒷받침해가지고 떠 써주기도 하고 종류도 살펴보기도 하고 그 종류에 따라서 절차도 살펴보기도 하고 이런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여기서 왜 통념 한 개, 통념 반박 5번일 수밖에 없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대세적인 주제 구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그렸던 구조도 필요한 거야. 그런데 문제 풀면서 이 정도로 한번 여러분이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즉 이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의 풀이 과정에서 다양한 풀이 과정 할 수가 있잖아요. 풀이 과정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써볼 수도 있고 개념 다 적어볼 수도 있고 필요한 풀이만 짤막하게 쓸 수도 있고 암산하면서 필요한 것만 착착착 쓰면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연습하라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우리 민법은 소송의 효율성이 저하되더라도 법정 안에서 유지하기에 시효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아니 잠깐 뭔가 말이 섞여 있어. 맞죠? 즉 무슨 얘기야? 소송의 효율성은 두 번째 이유였어요. 왜? 증거 보전해야 되는데 증거 보전이 곤란하니까. 맞죠? 아니야. 얘도 올리는 방법이었고 법정 한적서 A1이었죠. 당연히 1번 전 되게 이상해서 보이는데 틀렸네. 역시 맞네요. 그러면 틀린 거니까. 자, 2번 선지. 소멸시효는 사법상의 권리 소멸, 취득시효는 사법상의 권리 발생. 소멸이니까 말 그대로 소멸이었고 취득시효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제 흐름 잡고 있으면 이거는 자신 있게 털어낼 수 있는 건데 봐봐 이제 자신 없는 애들은 뭐 하겠어? 발췌독 하는 거예요 이제. 발췌독하면 이제 끝이 없어. 분명히 발췌독하다가 실수합니다. 또 보나마나. 절대 만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볼게요. 3번 선지.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법적 소유자는 등기명의자인 주자의 채권에. 그래 봐봐. 이거 종류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 분명히 구조 잡았던 전 기억이 있거든요. 넘어가고. 증거보전 곤란에 따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자에게 증명 책임을 지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자 보세요. 증거 보전이 곤란해. 그러면 그 이유 때문에 증거를 확보를 못했어. 근데 너 증명해봐.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봐봐. 내가 영수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막 사가서 없어졌어. 뭐 예를 들면 쥐가 파먹었어. 그럼 어떻게 증명을 해? 당연히 이 근거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출된 거죠. 이것 때문에 얘가 도출됐다고 봐야지 사실은. 4번도 전 괜찮아 보이고. 마지막 5번 볼게요. 부동산의 경우 형식주의에 따라 민법에서 규정하는 공시방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당연하지. 왜? 공시방법이 있어야 소유권 취득이 된다. 이게 봐. 역대 기출에서 소유점을 지금부터 반복적으로 계속 물어봤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역대 기출 흐름에서도 마찬가지 건의와. 그래 주제 구조를 잡아봐도 아마 5번이 보였을 거야. 당연히 갖춰야지. 됐죠?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이게요. 주제 구조를 빡세게 잡아놓으면 사설이나 교육청 EBS는 진짜 쉽게 풀려요. 오히려. 요즘 수능이 주제 구조를 잡아도 문제 풀이가 더 어려워져. 그러니까 주제 구조를 잡아서 어려워진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수능 난이도가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 체감은 이런 게 더 쉽게 느끼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애당초 실력 자체가 많이 낮거나 내용일치 발췌독 왔다 갔다 하면 또 얘는 풀릴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발췌독은 해법이 절대 못 된다는 거. 글의 주제인 시효제도 당연히 물어볼 수 있고 기억 봅시다. 시효제도는 사실관계를 진정한 권리관에 부합하게 유도하는 법의 역할과 맞지 않지만 왜 인정해야 돼? 이게 가냐? 왜 인정해야 돼? 뭘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시효제도에 반대한 입장인가?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볼게요. 가에 대해 가와 같이 판단했다. 그러니까 가가 지금 뭐야?
본 여지도 돼. 그럼에도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일 거라고 물어보고 있잖아. 여기다 나 밑줄을 걸어놨지? 잘 이해가 안 되네. 이거 오탈자 같거든요. 근데 일단 어쨌든 기억 내용을 보면은 시효제도에 관련된 내용인 거고 일관된 논지가 있을 거니까 1번 볼게요. 진정한 권리관계, 사실관계 모두 부정. 뭔 소리야 지금 잠깐. 이 얘기네. 지금 가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를 쓰라는 거죠. 맞지? 그 왜 가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된 거냐? 봐봐. 원래 권리관계가 있고 사실관계가 있잖아. 당연히 같아야 돼. 이건 문제가 안 돼. 근데 지금 문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사실관계가 꽤 오래 지속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권리관계가 다를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이 얘기가 들어와줘야지. 이 얘기가. 맞죠? 모두 부정이야. 무슨 잠깐만. 이 얘기가 와야 된다니까. 증거를 확보하기에 실제 사실관계를 무시하는 제도다. 증거 확보를 위해 실제 사실관계를 무시하는 제도다. 뭔 소리지? 이것도 봐봐. 내용을 섞어놨잖아요. 지금. 증거 확보는 3단락 내용인 거고 실제 사실관계 무시하는 거긴 해. 사실은. 실제 사실관계보다는 권리관계를 존중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증거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니죠. 오히려. 증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얘가 생긴 거지. 인과 구조를 뒤집은 거구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치로 푸는 애들은 이상한 무시가 틀렸네. 이지랄해. 무시하지 지금. 권리관계를 오히려 존중하고 있는 건데. 정확하게 푸세요. 뭘 틀린 거야 얘는? 구조아웃이야. 구조아웃. 얘도 그럼 뭘 틀린 거야? 얘도 구조아웃이야. 1번 선지도. 어떤 구조아웃? 모두. 공통점 차이점. 아시겠어요? 내용일치로 푸는 거 아니야. 역시 구조처리였어요. 3번 선지 볼게.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정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제도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제가 없을 때야.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사실관계를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고. 사실관계를 실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사실관계를 존중하는 거라고요. 이거지. 진정한 권리관계가 있고 사실관계가 있는데 둘이 달라.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면 오케이. 그 사실관계에 맞춰서 권리관계를 갱신해 줄게. 이게 5번이고 결국 시효제도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정답 5번은 나온 거네요. 사실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문제 내가 출제 의도를 이제 내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한 부분이 이제 이건 거예요. 사실은. 결국 뭘 물어보고 싶었던 선진 거냐? 문제인 거냐? 시효제도가 뭐냐라는 주제 정의를 묻고 싶었던 거죠. 왜? 1, 2, 3, 4가 워낙 쌉소리들이야. 그냥 시효제도의 자체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한 내용들이에요. 이해를 못한 내용들은 뭐야? 구조가 안 잡힌 거지. 구조가. 그래서 얘도 지금 구조아웃, 얘도 지금 구조아웃. 보이시죠? 얘와 얘는 그냥 어쨌든 시효제도의 얘기 자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주제만 제대로 잡아도 문제가 풀리는 그런 설계를 했다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제에 집중해서 좀 처리를 해달라. 자, 기억니은을 볼게요. 이제 기억니은이 뭐니?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 자, 절대적 소멸설은요.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 소멸이야. 상대적 소멸설은 시효 이익자에게 이익이 생기는 거,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권리가 소멸된다고 본 거고, 니은은 시효 이익자에게 권리가 발생한다고 본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그렇죠. 권리 소멸을 주장한 권리. 자, 그럼 봅시다. 1번. 기억은 시효 이익을 받는 자의 이익이 고려되려면 소송 중 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된다. 야, 기억이든 니은이든지 간에 소멸시효 완성이 주장이 돼서 권리를 주장해야만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게 전제였고, 아까도 그러니까 아마 1단락 2단락에 쭉 나와 있을 텐데 권리 주장을 해야 권리 인정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제가 여기다가 이 앞에다 주차해 놓고 근데 한 4일인가 있다 갑자기 여기 형사님이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뭔 일이야 그랬더니 옆에 차에 뭔가 기스가 났는데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봤더니 문콕도 아니고 기스도 아니고 그 차 그 손잡이에 기스가 났대요. 근데 손잡이 기스를 내가 왜 냈을까? 그러게. 근데 내 캐리어를 끌고 다녀서 그걸 긁은 것 같대. 아니 내 캐리어는 근데 큰 캐리어가 아니라 그날은 무릎밖에 안 오는 캐리어인데 어떻게 손잡이를 긁지? 그러니까
위에 가방을 얹고 있었는데 가방으로 긁은 것 같다. 아니 가방이 이 가죽 천대기 가방이 어떻게 기스를 낼 정도의 뭔 소리를 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만에 하나 형님 제가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이제 깜빵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러면 이제 제 책임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내 기억에 의거해서 제 기억은 이렇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만에 하나 모르고 나올 수도 있지. 그러면 빼박인 증거들은 당신들이 가져야 되는 거고 사실은. 왜냐면 난 진짜 한 적이 없거든. 내 진짜 모르는 거거든. 물론 만에 하나라는 건 모르니까 그건 너희가 입증해서 그러네. 내가 화면을 보니까 진짜 긁어놨네. 죄송합니다. 책임질게요. 이렇게 되는 건 모르겠지만 괜히 그 상황에서 겁먹어가지고 잘 모르겠어. 근데 제가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래버리는 순간 여러분 책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권리는 확실하게 주장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자면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 권리 주장을 해야 권리 인정을 해준다는 1, 2단락의 핵심 원리. 평가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왜 해주는 거냐.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 살면서 마주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시효 이익을 받는 자의 이익이 고려되려면 소송 중 소멸 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된다. 당연하지. 주장을 해야 고려가 된다니까요. 이해됐어? 주장을 해야 너 인정해 줄 게가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근데 불안하면 확인해 보세요. 근데 나는 이 원리 때문에 얘가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한 80% 이상 정답이라고 보고. 2번 선지. 니은은 증거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 완성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뭐 니은이라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단 애초에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기간 경과로서 내가 지금 권리관계라는 걸 내가 지금 소유자라는 권리관계를 계속 행세를 했으면 인정해 준다는 거거든. 이건 저는 3단락의 내용하고 아웃이기 때문에 3단락 주제 아웃이기 때문에 저는 얘 되게 정답 가능성 낮다고 봤고 필요하면 나중에 발제도 할 거예요. C 볼게요. 니은과 달리 기억은 판례와 지배적 견해가 취하는 입장. 맞죠? 기억이 좀 더 판례였단 말이야. 맞죠? 기간의 경과 권리 소멸이라고 봤어. 이건 되게 이건 되게 확률 높게 그 주제였어요. 기억에 대한 주제였어.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고려할 때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재산권,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뭐 특수한 재산권은 다른가? 다 이렇게 발생하는 거고, 다만 그 소유를 공시하는 방법이 점유냐, 허가냐, 등기냐, 동산이냐, 부동산이냐에 따라 달랐던 것뿐인 거지.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재산권에 당연히 적용되는 거 아니겠어? 저는 얘도 되게 확률 높게 정답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얘는 문제가 뭐냐면 위쪽 내용들과 달라요. 얘는 가장 적절한 걸 고른 거잖아. 이렇게. 얘는 가장 적절한 게 아니라 OX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불확실하면은 이걸 맞다고 가기보다는 발췌독을 여기서는 저는 한번 하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하나씩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시효이익을 받는 자의 이익 고려되려면 시효완성을 주장해야 되는가? A를 봤어. 마지막 단락 쪽에 있겠죠. 보니까 그러니 여기 있네. 전자의 경우 있네. 맞죠? 시효완성을 주장해야 이익 고려야. 절대적 소멸서는 뭐라고? 권리가 소멸한다고 보는 입장은 뭐라고? 시효이익을 받는 자가 주장을 해야 돼. 그래서 기억은 뭐라고? 시효이익을 받는 자가 주장을 해야 고려된다. 마지막 문장에서 저는 99% 확신 가지고 괜찮다고 봤습니다. 됐죠? 일단 그러면 A 안 들어가 있는 얘네들은 다 아웃이고, A, C냐, A, B, D냐. C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네. 그러면 C가 들어가냐. A, D도 있네 진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B, C, D 다 판단해야 되겠네요. 자, B를 판단해 봅시다. 니은은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 완성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증거 얘기가 나와. 니은에서? 니은으로 가볼게요. 자, 그냥 여기는 봐봐. 증거 유무로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냥 뭐야? 절대적 소멸서는 기간경과 권리소멸이야. 상대로 소멸서는 기간결과 권리소멸 주장할 청구권 발생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발췌독이 아니라 구조를 잡아보시면 알겠지만 기억, 니은의 차이점은, 자, 기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시간경과 소유권 소멸이에요. 니은은 시간경과 뭐라고? 시효 이익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 청구권은 뭐라고?
어떤 청구권? 권리 소멸 주장할 청구권. 이해됐어? 자, 일단 이 차이가 있고, 기억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시효이익 받는 자가 주장을 해야 돼.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요? 그럼 증거 확보 가지고 판단이 안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또 열심히 발제도록 한다고요. 해봐 그러면. 찾아지지도 않아. 왜 찾아지지도 않을까? 그러니까 애당초 발췌도구로 풀라고 낸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인 주제 구조를 봤었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증거 확보에 대한 얘기는 어디서 나왔냐고 지금. 증거 확보에 대한 얘기는. 증거 보존. 그래. 여기서 나왔잖아요 지금. 증거 보존 곤란. 그러니까 입증을 해라. 아, 이미 지나서 못해요. 이미 다 없어졌어요 증거들이. 이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증거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법적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즉 애당초 글의 도입 자체가 뭐였냐면 이거였던 거야. 여기 있네 여기. 이거였다는 거야. 얘는 문제가 없어. 이게 문제인 거야. 사실관계 권리관계 다른 게 문제인 거야. 어떻게 해결할래? 시효제도로 해결할게. 즉 법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사실관계 권리관계 같아야 되지만, 그러면 당연히 문제고 뭐가 없지만 다를 땐 어떻게 할래? 이렇게만 가는 게 해법이냐? 아니 시간이 지나서 입증도 못 한다니까? 그러면 시효제도로서 해결을 해줄게 이 얘기잖아 지금. 즉 증거가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라고? 사실관계. 현재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관계가 우선인 거지 사실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치로 풀어버리는 애들은 여기서 판단이 안 돼서 돌아버리는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주제 구조를 잡는 애들은 아, 설계를 했구나. 내용을 섞었구나. 이해됐어요? 이렇게 판정이 될 거라고. 왜? 더군다나 증거 확보가 안 되는 걸 전제한 거잖아 얘는. 3달러. 그리고 다시 한번 주제 구조를 잡으면은 뭐야? 1번 뭐라고? 권리자 외관. 2번 권리행사. 3 일정 기간. 4 따져보지도 않고 네가 네 거야. 이거 네 거야. 5 권리 넘어갔어. 끝. 이거잖아 지금. 뭔 증거를 갖춰요 지금. 이해됐어? 그러니까 주제 구조를 잡으면 B는 섞어놨네 보이는데 내용 일치로 이해를 못하고 푸는 애들은 이 내용이 확인이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내용 일치로 푸는 거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내용 일치 문제 없다 수능에. 이제 그런 문제는 진짜 4등급 5등급이야. C. 아 이건 너무 맞는 얘기잖아 지금. 이해됐어요? 맞는 얘기잖아. 기억은 판례와 지배적 견해잖아. 아까도 나와있지만. 이 내용 그대로 담아놨잖아 지금. 맞죠? 맞잖아. 소멸시 완성으로 당연히 권리가 발생한다. 소멸한다. 그러니까 얘는 너무 맞는 얘기네. 그럼 일단 A, C는 확실하게 맞아. 그럼 뭐 얘밖에 없겠는데? 1번밖에 없겠는데? 이해됐어요? 이렇게 처리해가자고요. 느낌 보셨죠 이제?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윗글 근거를 할 때 선생님 질문에 대한 답 잠깐 끔다 할게요. 자 계속 볼게요. 선생님 질문에 대한 답. 다음 사례에 언급된 내용 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효가 사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봅시다. 토지 소유권 갖고 있었고 아닌 줄 알면서 떳떳하게. 자 중요한 건 이런 게 아니야. 자 시효제도가 완성이 되려면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요건이에요. 1번 진정한 권리자 같은 외관을 갖추고 권리 행사를 했냐. 알긴 알지만 떳떳하다라는 게 나는 외관이라고 보여요. 두 번째 20년간 나무를 심었다. 이건 저는 권리 행사라고 봅니다. 오케이? 아니 뭐 어떻게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일반적인 내용은 저렇게 대응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3번 기간 지속됐고요. 그럼 얘 걸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가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기간이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요건 충족이 끝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심지어 뭐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권리 주장이 없었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뭐가 생기겠어? B에게 권리 소멸 청구할 권리가 생기겠죠. 어딨어 이게? 5-2죠. 부동산. 맞죠? 그래서 취득 시효 완성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소멸 시효 완성자인 B에게 뭐가 생긴다고? 취득. 소유권 취득 시 완성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 시효가 아니네. 취득 시효 완성자에게 뭐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고요. 자, 일단 지문 원리는 이해했기 때문에 얼추 거의 다 풀릴 거야. 주제 흐름은 잡혔으니까. 1번 선지 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얘는 그래서 지문의 주제 원리를 적용하는 문제고, 그래서 실제 사례들을 보니까 시효 완성이라는 개념인 1, 2, 3, 4, 5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봅시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이전 등기까지 청구해서 완성되면 당연히 소유권 이전 되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5단계, 6단계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과정까지 적용이 된 거고. 자, 이 볼게요. B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 C에게 이전돼 버리면, 자 그럼 봐봐. 뭐가 생겨? 새로운 사정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권리관계가 생긴 거야. 그럼 이 권리관계는 또 B와 C 사이의 권리관계가 돼버리니까 다시 또 시간이라든지 따져봐야 되겠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A와 B의 관계일 뿐이고, 여기서 그런데 B와 C의 관계가 새로 생겨버리는 거죠. 그럼 B, C 관계는 또 따져봐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분명히 얘는 뭐 발차도로 풀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주제 구조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나와 있죠. 마지막에 또 어떤 경우, 그래 항상 얘기하지만 예외. 우리나라 법은 판례법이 아니라 성문법이기 때문에 원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예외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예외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오케이. 자, 3번 선지 볼게. 소지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 잠깐만, 뭔가 꼬였어. 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시효제도에 대한 거야. 시효제도. 맞죠? 그러면 이제 벌써 이 3번 선지는 주제에서 뭔가 세부 정보로 가버린 거니까 정답률은 13% 미만이야. 얘를 일단 아닐 확률이 커. 뭐 그러면 4, 5번 털고 정답이 없네 그러면 3번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보긴 할 수 있어. 근데 봐봐. 토지에 대한 정확하게 소유권이야. 채권? 토지에 채권이란 건 청구권이란 말이야. 근데 토지에 대한 청구권, 일단 이 용어 자체도 불명확하고, 그 토지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 효력, B에게 행사할 수 있게끔.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줄 알아요? 내용을 섞어놨잖아.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요? 내용은 있어. 그러니까 확인은 가능해. 그런데 섞어놓은 관계까지 파악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치문제하면서 왜 괴로워지는 거냐면, 섞어버린 건요 내용 일치로 확인이 안 돼요. 왜? 섞어버렸잖아. 그럼 내용 섞었을 때 어떻게 섞여서 어떻게 틀린지는 자꾸 관계로 확인해야 되는 거야. 이걸 섞어도 맞는지 틀린지. 근데 그 관계조차 어떻게 되겠어요?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 왜? 섞어놨으니까 없는 정보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미궁인 거야 이제 이런 거는 사실은. 왜 틀렸는지 시간 안에 따지기가 매우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단 정답 확률이 제일 높고, 나머지 선지를 판정하고 정답으로 특정을 하든지 시간 많으면 그때 보세요. 볼게요. A가 20년간 소유권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거야. 뭐라고? 그래. 권리 주장하지 않은 애들한테는 권리도 주지 않는데, 이게 2단락의 소멸시효의 이유였잖아요. 맞죠? 권리 주장 안 했어? 그럼 안 돼. 됐죠? 그래서 이거는 2단락의
근거를 바탕으로 이런 주장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B가 법적으로 취득 시효 완성자가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취득 시효 규정을 고려하면 그렇지. 왜? 뭐 해야 돼 얘가? 자, 첫 번째 주장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등기 이전을 청구해야 되고요. 세 번째 실제 등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맞죠? 왜? 그래야 소유가 공시되니까. 여기 보일 겁니다. 자, 물론 취득시 완성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받아들여지면 그래서 등기까지 완료가 되면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갖게 되는 거라니까. 사실 구조 여기까지 잡았어야 되긴 하지만 또 너무 구조를 처음부터 잡아버리면 여러분이 지문에서 집중할 정보들을 놓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들어와가지고 주제 구조를 다시 잡아가는 것들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좀 나눠서 처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캐파나 여러분이 한옥으로 처리하기 힘들다면. 그럼 워낙 다 맞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정답 3번이구나 하고 가도 전혀 저는 지장이 없다는 거야. 근데 시간이 많아. 그럼 확인해야지. 시간이 없어. 언제 또 3번 확인하다가 나머지 날릴 거냐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봐. 얘도 지금 내용 일치보다는 구조 잡는 게 훨씬 빠를 거야. 그럼 보세요. 자, 봐. 상대적 효력이라는 키워드에 관련된 구조를 잡아볼게. 상대적 효력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상대적 효력이라는 게 뭐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그건 뭔데? 대세적 효력, 즉 누구한테나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는 그게 대세적 효력인데 그게 아니라 채권, 청구권인데 어떤 청구권이다? 즉 소유권이 아니야. 채권, 청구권이야. 주석에 나와 있죠. 채권 뭐라고? 청구권이라고요. 어떤 청구권? 등기 명의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청구권이야. 그럼 그건 누구한테 생겼어? 소멸시효 완성자인 B한테 생기는 게 청구권이라니까. 채권이라고. 얘한테 생기는 게 채권인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봐봐. 섞어놓은 게 보이죠. 3번은. 그러니까 3번을 제대로 갖추자면 B에게 채권이 있는 거고요. 그 채권은 뭐라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등기에 대한 청구권이라고. 등기가 소유를 공시하니까. 됐니? 그러니까 사실은 바꿔놓고 보니까 A와 B가 바뀐 거죠. A와 B가 사실은 바뀐 거죠. B는 토지에 대한 청구권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A에게 상대적 효력을 행사할 수는 있는 거지. 사실은 다시 놓고 보니까 A랑 B랑 바꿔놓긴 한 거네.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 자체도 주제 구조를 빡세게 잡아서 구조 처리를 하면 지금처럼 뭐가 섞었고 어떻게 섞었고 이게 보인다는 거야. 근데 내용 일치로 보면은 구조가 안 보이니까 되게 랜덤하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아 이거네라고 보이는 느낌인 거지. 이렇게 필연적으로 정보가 명확하게 처리 안 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장 구조나 의미 구조가 정해졌는데 그걸 들여다보면 그 관계가 명확하니까 의미 관계도 따라 나오는 거지만 그 관계를 안 봐버리면 의미가 뭉개져 있으니까 흐릿해지니까 그냥 이건가 얻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느낌인지 잡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법지문 같은 경우에는 문장 구조나 주제 구조, 정보 구조 잡는 게 정말 생명이고 앞서 제 법 패스트트랙 수업 쭉 듣는 과정에서 정리 한 번 더 됐을 거니까 이 지문까지 덧붙여서 같이 학습을 해놓으시면 이참에 복습 차원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